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현재 시간 5시 33분 2월 4일 불금입니다. 오늘 이제 중국 동계 올림픽이 드디어 개막을 하면서 올림픽 빔이 나오면서 중국 코인들 저스트부터 해가지고 뭐 퀀텀, 비토, 네오, 트론, 비체인 이런 중국 코인들이 상승 상위로 올라가면서 올림픽 분위기를 또 고조시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코인들도 이제 발벗고 나서서 조국인 중국의 올림픽을 좀 응원하면서 분위기를 이제 달아오르게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 아주 좀 바람직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자, 요 와중에 쭉 내려보시면 이더리움, 우리의 이더리움 형이 또 5%를 또 올라주고 있죠. 야, 비트코인은 지금 1.4%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의 이더리움은 거의 지금 4.89, 아까 5%까지 찍으면서 지금 강력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더리움이 상반기 내로 신고가를 찍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신고가를 찍으러 가는 길이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쭉 이제 올라가다가 몇 번 꺾이다가 이런 식으로 가면 금방 600만 원은 여기 이제 600만 원 금방 오거든요. 요거 뚫어내면은 700, 800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더리움. 이제 반등이 상당히 세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좀 상승을 어느 정도 반등을 좀 해주고 있고, 근데 솔라나는 좀 요즘 들어서 변동폭이 좀 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중국 동계 올림픽이 개막을 하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냐면 어제 나스닥이 3.7%가 빠졌습니다. 나스닥이 완전히 전쟁터에서 그냥 전멸해버린 피바다가 이제 돼버리면서, 여기 보시면 그 주범이 누구냐?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 마이너스 26.39%를 찍으면서 우리의 페이스북이 마탱이가 가버리면서 전체 나스닥의 이제 주가를 좀 전반적으로 다 끌어내렸다. 그리고 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도 7.1%가 빠졌어요. 근데 마크 주커버그가 아무래도 조금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솔루션을 또 우리의 마이클 세일러 형님이 얘기를 했죠. 야, 주커버그야, 너네 그렇게 하지 말고 비트코인 도입해라. 너네는 비트코인 도입하면은 수조 달러 가치 확보가 가능하다. 또 이런 식의 조언을 딱 해줬죠, 우리 주커버그한테. 그래서 페이스북이, 그럼 메타죠, 이름 바꿨으니까, 메타가 비트코인을 도입한다면 수조 달러 규모의 가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은 윤리적이며 기술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건전한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한을 되찾아주는 길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얘기를 했는데, 자, 일단은 이렇게 빠졌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에 지금 장외 시장에서 14% 떡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 이거 왜 나오는 거냐면은 아마존이 지금 실적 발표를 했는데 무려, 그러니까 작년 4분기 순이익 자체가 1년 전에 2배가 나왔습니다. 순이익이 2배를 남겨먹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성장이거든요. 이런 거대 기업이, 초거대 기업이 순이익이 2배가 증가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존이 장외에서 14%가 떡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때문에 나스닥도 보시면은 나스닥 선물도 지금 1.6% 정도 상승 출발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이제 빅테크 지수 같은 경우에 어제 페이스북 때문에 쭉 빠졌다가 아마존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쭉 말아 올렸습니다. 쭉 말아 올려서 아까 플러스 2% 넘게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살짝 또 빠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쭉 올리고 조금 빠지는 모습. 여기서 이제 아마존 발로 쭉 올리니까 우리의 비트코인도 이렇게 쭉 상승이 나온 거죠. 지금 이렇게 쭉 상승 나왔다가 나스닥 빠지면서 조금 빠지는 모습인데, 일단은 이렇게 좀 강하게 올려준 모습은 긍정적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금요일인데, 여러분들 금요일장에 그래도 나스닥도 올라주고 비트도 올라주고 해야 우리가 그나마 주말을 마음 편히 보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주말을 앞두고 금요일장에 이렇게 올려 쳐주는 거는 상당히 우리 같은 코인러들에게는 좀 좋은 현상이죠. 이거 내려 꽂아가지고 주말을 시작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림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려 꽂아서 주말 시작하게 되면 얼마나 찝찝하겠습니까? 올림픽 봐도 뭐 누가 스케이트를 타도 뭐 이제 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올려주고 이따 나스닥 개장하고 뭐 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더 이제 올려 쳐주면서 마감을 해주면은 또 우리가 주말에 올림픽도 좀 보면서 그런 식으로 보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아마존 발로 나스닥이 올라주고 있고, 중국 동계올림픽 개막빔까지 업비트에서 쏴주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 코인들 위주로 상승이 터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베이징 올림픽 P2E 게임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이제 다운로드 해가지고 이거 올림픽 게임을 하면서 또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게임도 지금 나오고 있고, 역시나 푸틴과 우리 시진핑 형이 굉장히 돈독한 또 브로맨스를 보여주면서 서방과 점점 멀어
벌어지는 중국을 보여주고 있다. CNN이 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정상들의 면면을 보는 친중국 성향의 권위주의 지도자들로 아주 똘똘 뭉쳐있다. 친중국 위주의 신흥 블록이 좀 형성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반면에 미국을 비롯해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국가들은 중국의 인권 문제를 내세워가지고 개막식을 외교적으로 좀 보이콧하면서 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스케이트 강국이 아니겠습니까? 이승훈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 참석을 하고 있고, 우리 이상화 선수도 이제는 해설위원으로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도 올림픽 기간에는 조금 이제 미사일 좀 그만 한번 쏴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중국 올림픽 하고 있는데 미사일 쏘고 이러면 안 되죠. 네. 중국한테 두드려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정은이도 좀 눈치를 살피는 상황이죠. 근데 최근에 북한이 너무 좀 도발을 좀 심하게 하고 있거든요. 1월 한 달 동안만 7차례라는 미사일을 발사를 지금 했는데, 이 북한 같은 경우에도 중국을 지금 등에 업고 조금 더 날뛰는 현상이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중국의 힘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이 도발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근데 또 중국이 워낙 지금 오미크론이 심하게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올림픽 숙소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신 방호복을 입고 음식을 서빙을 하고 있다라는 요런 이제 풍경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항상 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또 동계올림픽 하면은 이 스케이팅에 또 김연아 선수가 한국 같은 경우에 아주 기가 막힌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김연아 선수가 은퇴하고 나서 그런 재미를 보는 것은 없어졌지만 좀 아쉽기도 한데, 우리 김연아 선수 요즘에 뭐 하고 있습니까? 또 예전 추억을 곱씹으면서 피겨 기술이 엄청나게 진화했다. 라떼는 시전하고 있죠. 라떼는 이런 거는 없었다 하면서 또 라떼는이라는 말을 또 시전을 하고 있죠. 라떼는 상상도 못한 기술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다. 피겨 여왕이 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김연아 선수도 좀 할 게 없으면은 코인을 하는 쪽으로 가도 되지 않나. 김연아 연아 코인을 하나 만든다든지, 피겨 스케이팅 게임을 만든다든지, 뭐 NFT 발행을 한다든지, 블록체인 쪽으로 전 세계적인 이제 메타 흐름이니까 이쪽으로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 중국 코인들 강세, 그다음에 이제 잡코인들 강세장이 좀 나오고 있고, 거기에 동반해서 국내 증시도 상승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다 빨간불이 들어왔고, 이 여행 관련주가 오늘 강세를 띄었어요. 왜 여행 관련주가 강세를 띄었냐면은,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팬데믹 마지막 단계에 지금 진입을 이제 들어가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 전염력은 강하지만은 독성 자체가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퍼지기는 빨리 퍼지지만 그만큼 약간 독감 수준으로 끝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면은 전파가 덜 된다. 이런 좀 특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백신 접종과 자연 감염에 따른 이제 높은 수준의 면역, 그다음에 날씨도 따뜻해지고 오미크론도 독성이 약해지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는 지금 끝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옴으로써 주식 같은 경우에도 뭐 제주 맥주, 하이트진로 이런 이제 여행 관련주, 관광 관련주가 쭉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이 위메이드가 15% 정도 상승이 크게 나왔고, NFT 관련해가지고 NHN 빅북과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하고, 이제 위메이드도 계속해서 게임을 만들어내고 이제 블록체인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다. 요게 이제 차트 바닥을 찍고 반전이 나오면서 15%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도 11%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구글 1위, 이 오딘이라는 글로벌 게임이 구글 플레이 매출 1위를 지켰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에서 향후 발매할 P2E 게임, NFT 게임도 신작 출시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 주가가 11% 올라갔고, 여기에 동반해가지고 우리의 보라코인도 상승이 잘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보라도 오늘 보시면 지금 현재 5% 정도 상승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 보라코인 같은 경우에도 요 구간, 여기 저점을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박스 상단은 1,400원 정도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안에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요거를 뚫어내는 순간 좀 강한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도 있어요. 물론 보라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가총액이 1.1조, 가벼운 코인은 아니지만은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상승해 줬다가 눌려주고 2차 상승이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라코인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적으로 지난 작년부터 추천을 막 하면서 수익을 많이 냈었던 코인이고, 자, 요 당시에 보시면은 456원대부터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이 보라코인을. 요때 눌렸을 때 정확히 들어가서 요때 올라갈 때 팔고, 요때 다시 눌릴 때 다시 진입해서 요때 들어가서 팔고, 눌릴 때 다시 들어가서 요때 들어가서 팔고, 최근에도 요런 식으로 1165원에 들어가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라코인 없으신 분들도.
지금 1,300원이죠. 그래서 보라도 충분히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레저도 제가 지속적으로 요거 좋다, 눌림 패턴 자체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올려치고 내렸다가 올려치고 내렸다가 올려친다, 이거 지금 거의 다 와가거든요. 올려칠 자리 지금 여기 보시면 파워레저도 정확하게 1월 28일에 650원에 사라, 650원 말씀드렸죠. 1월 28일에 650에서 620 사이, 요때 이제 맥점이다 잡아드렸어요. 정확하게 640원까지 내려주고 지금 상승이 굉장히 잘 터지고 있다, 파워레저. 파워레저도 더 갈 코인입니다, 여러분들. 요런 좀 확실한 코인들 있죠. 요런 코인들을 이 맥점 타점을 지금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요 뉴스나 이제 코인 시장 시황이라든지 머스크 트위터 내용이라든지 종합적인 코인에 대한 정보와 급등할 수 있는 코인에 대한 타점을 전부 다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 010-2309-2636 이쪽으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싹 다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좋게 보이는 코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플레이뎁이죠. 결과적으로 이 플레이뎁 같은 경우에도 보라라든지 위믹스라든지 엔진코인, 왁스,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전부 다 게임이죠, 게임. 이 게임 코인들이 움직일 때 플레이뎁도 한번 이제 쏠 거거든요. 근데 이제 플레이뎁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 주도의 게임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때도 상당히 시원하게 쐈습니다. 거의 1,000원에서 4,400원까지 4배 뛰어보내고, 이때도 또 상승 주고 충분히 내려와서 다시 한번 쏠 수 있는 위치가 됐습니다, 플레이뎁 여러분들. 그리고 최근에도 요 바닥권에서 양봉 다다다다 뛰면서 거래량 좀 붙어줬고, 지금 상단으로 살짝 올려놓고 여기 지지받고 있죠. 그래서 충분히 상승 지지 재상승의 패턴으로 단기시 1,400원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떨어질 만큼 떨어져가지고 지금 여기서 뭐 더 떨어져 봤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직 비트가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큰 금액 들어가시면 안 되고, 만약에 얘가 떨어져서 500원을 간다고 해도 그냥 더 산다는 마인드로 조금씩 모아가다 보면은, 이런 애들은 폭발력이 있어요. 한번 이런 식으로 쏘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번 쏘는 그림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접근해볼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도 이거 충분히 떨어진 자리에서 지금 계속 살짝 올라가려는 움직임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쭉 갔다가 좀 밀렸다가 다시 한번 쭉 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디센트럴랜드도. 그리고 최근에 플로우도 여러분들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플로우도 그동안에 이제 주봉 보시면은 충분히 떨어졌다가 여기서 좀 역대급 거래량 터지면서 양봉으로 주봉을 좀 세워주고 추세 반전을 돌리려는 움직임이 요런 식으로 추세를 돌리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플로우도.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충분히 상승 이후에 여기 이제 6,000원짜리서부터 9,000원까지 거의 한 50% 급등을 주고 눌렸죠. 이런 식의 크게 급등을 줬던 코인은 한 번 더 줍니다. 여기서 눌려주면은 한 번 더 10,000원 돌파 자리까지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패턴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플로우. 요런 거 눌림목에서 요런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게 좋죠, 여러분들. 그리고 테조스도 지금 흐름이 안 떨어져요. 지금 비트 조정 받을 때도 나는 그런 거 모르겠다라고 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테조스도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다, 테조스도. 왜 이렇게 좋냐라고 이제 봤더니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랑 연계가 돼 있습니다. 지금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축구팀이죠. 맨유랑 이제 테조스가 연간 2천만 파운드 규모의 스폰서십을 이제 체결을 했다. 그래서 구단의 트레이닝 키트에 로고를 표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물도 촬영을 했고, 유나이티드는 테조스랑 협력하면서 웹 3.0 탐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을 검토한 결과 테조스랑 하기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테조스도 일을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게 좀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알트 매매를 할 때 단순히 알트코인이 막 불장이다 올라간다라고 해서 올라타는 게 아니라, 올라타기 전에 비트를 항상 한번 봐야 됩니다. 얘가 꼬꾸라지지는 않을지. 비트가 이런 식으로 상단으로 올려쳐주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잘 지지를 해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올려쳐놓고 잘 지지를 하게 되면은 이따 나스닥 개장하고 올림픽 개막식 이따 9시인데 그때 이제 개막식 하고 막 축제 분위기 속에서 한 파 더 싸주면은 좋은 거죠. 근데 여기서 지지하다가 흘러내리는, 상방 휩수 한번 주고 또 흘러내리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굳이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기보다는 한번 눌려줬을 때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은 비트 반등이 나오면서 알트로 더 큰 규모의 반등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의 흐름을 항상 우리가 보고 알트를 진입하는 게 기본이고, 비트는 또 나스닥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 나스닥의 움직임을 우리가 좀 잘 이제 보면서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이 어제는 푹 내려갔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아침에 아마존빨로 반등을 쭉 했다가 지금 살짝 또 빠지죠. 이러면은 비트도 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실적 발표 구간에 최대한 좀 위로 올려 쳐주고, 그 다음에 3월에 금리 인상한다 그랬을 때 조금 이제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W자를 그리고 올라갈 확률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비트코인도 이런 식으로 바닥을 한번 더 확인해주는 이런 식의 W자를 그리면서 여기서 W자를 그리면서 가는 그림, 요 그림이 여기서도 나올 수 있겠다, 요 정도의 예상은 우리가 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쭉 올려줬다가 지금 좀 빠지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업비트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 비트 분위기나 나스닥 분위기도 이제 금요일에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있고요. 주요 뉴스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은 북미 지역,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요쪽이죠. 요런 지역이 블록체인 시장을 고속 견인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평균 50% 정도의 성장률을 보여줄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요런 이제 디지털 기업들이 블록체인 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전염병 유행으로 인해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와 관련 소프트웨어 수요가 이제 가속화하면서 블록체인 혁신이 무르익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중국이 주도했던 이제 시장의 패권을 이제 미국 주도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피델리티 자산운용사에서도 지금 비트코인이 2026년 안에 주류 자산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4년 정도 남았다는 건데, 어차피 지금 큰 손들이 비트코인을 계속적으로 사랑을 하고 있다. 피델리티도 2014년부터 비트를 채굴 해가지고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얼마 전에 밝혔죠. 그리고 비트 가격이 떨어졌지만 미국 기관들의 큰 손은 오히려 비트코인을 저점 매수하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좀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마이애미 시에서도 525만 달러 상당의 시티코인을 채굴해가지고 이걸 현금화 시켰다라고 하는데, 525만 달러면은 한국 돈으로 63억입니다. 63억. 엄청난 금액인데 이거를 지금 비트코인 채굴을 통해서 이제 현금화 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세가 아닌 혁신을 통해서 자원을 확보했으면 이는 혁신 사업과의 협업을 통해 이뤄낸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티코인 같은 경우에는 스택스 네트워크 상의 스마트 컨트랙트로 사용자는 해당 컨트랙트에 스택스를 전송을 해가지고 해당 도시의 코인을 채굴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택스 같은 경우에도 잠깐 보면 충분히 좀 매수할 만한 구간에 들어와 있죠, 스택스 코인. 그래서 마이애미 코인 채굴 수익금의 현금화는 매년 2회에서 4회 정도 진행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창조 경제죠, 창조 경제. 우리나라도 빨리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괜히 세금만 그냥 무지막지하게 때려가지고 걷어가는 게 아니라 머리를 써야죠.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이제 마이클 세일러도 우리는 이제 다양한 수단으로 비트코인 추매에 나설 것이다, 그러니까 더 사겠다라는 거죠. 채권이나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잉여 현금 흐름을 사용해서 비트코인을 이제 계속 구매를 했기 때문에 보유 중인 11만 개의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비트코인 추매 자금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엄청난 올인 정신이죠. 그만큼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확신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환경 문제가 나오니까 이 갤럭시 디지털 대표 마이클 노보그라츠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채굴 ESG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다. 친환경 비트코인 채굴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에 필요한 에너지의 80%를 지속 가능한 혼합 전력으로 충당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이러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환경오염 시킨다는 얘기는 쏙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에서는 첫 비트코인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거래가 이제 성사가 됐고, 지금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도 블록체인 투자자 해시드죠. 국내 최대 블록체인 펀드입니다. 이 해시드에 260억을 또 투자가 들어갔어요. 이 해시드가 클레이튼, 라인, 링크, 테라, 엑시, DYDX 등에 투자를 해가지고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 펀드거든요. 그리고 미국 최대 뮤직 페스티벌 코첼라도 솔라나 기반의 NFT를 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솔라나도 계속적으로 생태계를 넓혀가고 있는 거죠.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신호죠. 그리고 포켓몬스터라든지 뭐 젤다의 전설 요런 이제 게임을 가지고 있는 닌텐도, 굉장히 유명한 일본의 게임사죠. 이 닌텐도도 지금의 비디오 게임에 블록체인 및 NFT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지금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비소프트는 헤데라 해시그래프랑 파트너십을 좀 체결을 했다. 그래서 헤데라의 분산 원장 기술을 도입하고 노드 운영 및 헤데라 운영 위원회에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요렇게 또 유비소프트도 지금 계속해서 블록체인 쪽으로 발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게임 회사들이 전부 다 블록체인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헤데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이 좀 야금야금 나오려고 하는 구간에 좀 들어가고 있죠. 그림 자체가 요때 요 초입 구간하고 굉장히 좀 비슷한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 헤데라도 기술력이 굉장히 있는 코인이고 시총 5조짜리입니다. 잡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런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이제 계약 체결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헤데라도 전망이 상당히 괜찮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일단은 비트가 나스닥 따라서 조금 빠져주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때 저점까지는 안 내려갔죠. 저점까지 안 내려가고 여기서 턴어라운드를 좀 해줬을 때 요런 식으로 이전에 고점 자리 하나로 요 자리죠. 4,800만원 이상으로 좀 뚫어주고 안착해주는 그림이 나오면은 그래도 우리가 좀 1차적으로 안심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좀 어느 정도는 우리 비트도 좀 바닥이 잡혀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런 느낌이 드냐면은 좀 많은 사람들이 2017년도 뭐 18년도 대상승장 끝나고 하락장이 시작된 분위기랑 뭐 비슷하지 않냐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그때랑 지금은 이 블록체인이 그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어떤 이미지라던가 쓰임새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코비드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W자로 쌍바닥을 찍고 갈 것이다라는 예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는 그냥 외바닥 찍고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이런 공포 구간에 매수했던 사람들이 좀 큰 수익을 봤던 그런 장이 좀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더불어서 연준에서 유례 없는 이제 유동성 파티로 이제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면서 유동성 랠리가 이어져서 이제 나스닥이 이 지점까지 쭉 이제 상승이 나왔고 이제 그만해야지 하면서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파월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대형 디지털 기업들, IT 기업들의 실적을 기반한 랠리였기 때문에 단순한 거품으로 치부를 할 수 없다라는 게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뭐 아마존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경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내고 있죠. 그리고 핸들 자체가 비트코인의 운전대 자체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갔다. 요게 또 중요한 포인트. 미국 같은 경우에 각종 이제 은행들 그리고 각 주에서 블록체인을 전부 다 지금 채택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은행들이 이더리움 같은 이제 블록체인망을 통해서 은행의 정식 결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지금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자원대국답게 발전기를 어마무지하게 돌려가지고 코인 채굴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미국은 돈 찍기의 달인답게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코인판에 가열차게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7년도,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에서 미국이 현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비트가 그 당시에 2만 달러를 찍었을 때 선물 숏으로 1년간 밀어붙여서 2만에서 3천 달러까지 내려 꽂았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랑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테슬라라든지 마이크로스트레이트라든지 피델리티라든지 이런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 전부 다 3만 달러 부근, 요 부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요 부근 33K에서 30K 부근에서 강력한 매물대가 있다라는 거죠. 미국의 유수 거대 기업들이 평단가가 여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처럼 막 숏을 쳐가지고 먹을 수 있는 장세는 지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 구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뚫기 힘든 매물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온다 해도 직전 저점을 깨지 않는, 여기도 굉장히 간당간당하게 안 깨고 올렸는데 이런 식의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아마 요 하락은 3월 15일 정도에 있는 FOMC 금리 인하, 그 인하율이 어느 정도 될 거냐. 근데 한 가지 또 장점, 뭐 좀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죠, 최근에. 바로 유럽이 인플레임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동결하겠다,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래서 유럽이 이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미국도 금리를 심하게 올릴 수는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시장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 자체가 유럽에서 금리를 안 올리겠다라고 선언을 함으로써 일단은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3월에 있을 미국의 이제 발표에서도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금리를 또 동결을 하겠다든지, 동결한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주식이나 비트코인은 크게 상승이 나올 것이고 아마 0.25% 정도는 상승을 할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상치 정도만 나와도 비트코인이나 나스닥이나 이런 식의 안도랠리가 한번 터질 수 있는 구간이 3월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요한 매물대인 이 35K에서 30K 부근 요 매물대를 이제 바닥으로 삼아서 요때와 같은 그림이 한번 이제 나와주고
진정한 상승장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 포지션을 들고 있는 것 자체도 조금 짜증날 수는 있지만 상당히 가성비 높은 투자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닥이라고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매수를 해놔야 이때 마음 편하게 기분 좋게 상승장을 즐길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비트가 이제 38K를 좀 뚫어주면서 어느 정도 또 이제 한번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은 굉장히 이제 좋은 모습이죠. 여기서 좀 제발 40K 한번 터치라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한번 이제 지켜보시고, 오늘 이제 올림픽 개막식 그 다음에 이따가 나스닥을 이제 개장하게 되면은 현재 한 1% 정도 상승해서, 물론 갭상승이죠. 갭상승해서 출발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나스닥이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 어제의 고점 13,400짜리 이상으로 조금 이제 올려 쳐주는 모습만 나와도 주말에 알트코인 불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 뭐 저는 뭐 아시겠지만 주말에도 쉬지 않습니다. 주말에도 그냥 좋은 코인들 타점 나오면 그냥 들어가서 단타로 수익 내고 나올 거기 때문에 수익 잔치 같이 동참하실 분들 연락처 많이 성함 많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오늘 이제 올림픽 개막 그 다음에 나스닥 상승 조금 그나마 기분 좋은 금요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좀 더 좋은 소식들 그 다음에 좋은 코인들의 이제 매매 타점을 잡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공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